올해 3월부터 시작된 늘봄학교, 전국 2,70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서비스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우려와 기도 속에서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지금 큰 숙제가 남아있죠. 근데 당장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겠다, 교육부는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이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늘봄 지원 실장, 누가 맡는가?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일반직 교육행정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힘들다. 교육 공무원직들은 우리는 어렵다. 현장 선생님들은 우리의 역할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교육부가 내놓은 해결책 무엇입니까? 교원을 대상으로 임기제 연구사로 이런 늘봄 지원 실장을 좀 배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선발해서 배치하겠다는 거죠. 제가 교육연구사라고 하면 기존에 알고 있는 장학사, 교육연구사,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장학사 연구사는 이제 그런 전문 분야로 선발이 돼서 지속적으로 그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임기제 연구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임기 안에 그 행정 업무를 아마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학사, 교육연구사라고 하면 일종의 교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승진이나 전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임기제 교육연구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지 운영되고 있는 파견교사와 비슷한 성격인 것 같거든요.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어떤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고,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현장으로 복귀하는 형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현장에서의 의견들은 일종의 돌려막기 아니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 늘봄 지원 실장이라는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간 동안 전담하고 다시 돌아와서 학교로 돌아온다면 결국 학교 현장의 소중한 선생님들이 순환 배치되는 형태, 혹은 배치되고 오히려 현장의 교육력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표된 계획을 보면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임기제 연구사를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5년 이상의 교사들이 가장 중견교사로서 교육 활동에 왕성히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아마 늘봄 지원 실장으로 선발을 유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부 같은 경우는 늘봄학교라는 어떤 의미 있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텐데, 이번에 이제 늘봄 지원실장에 대한 이제 교육부 아이디어는 약간 근시안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교원의 어떤 TO, 교원의 정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교육부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재부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관련 부서라든가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촘촘하게 분석해서 정원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늘봄 교육 지원 실장을 현장의 선생님들로 뽑아간다라면 결국 그 결손된 자리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땐 잘 안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은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사의 정원을 늘려달라고 했지만 아마 현실적으로는 기간제 교사로 충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가지 이제 안이 있는 거네요. 신규 교사로 채우거나, 그리고 기간제 교사로 채우거나. 결국에는 진짜 학교 현장에서 이거 돌려막기 아니냐라고 말한 게 사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연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메리트가 있을까? 지원할 만큼, 그리고 선발을 할 만큼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대경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아마 2인책으로 뭐 승진 가산점이나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승진 제도를 악용하는 것 같거든요.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이에요. 현장의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육력을 발휘하는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열심히 지원을 하고 그 경험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승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늘봄 교육 지원 실장이라는 그 역할, 한시적인 역할에서 인센티브를 얻어서 승진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교육 현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됩니다. 대현 쌤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하반기에 선발을 해서 내년부터 뭐 서울시 같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150명, 지금 2년간 300명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교육을 받을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임기 동안 연구사로 근무하고 다시 교사로 복귀할 경우에 이 아이들 수업하는 그런 거에 다시 또 적응하고 역량을 키우는 또 그런 시기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이중고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뭐냐면, 교육부에서 과거에 방과후 교육, 방과후 학교라고 하죠. 그 민간 참여 컴퓨터 교실, 이런 어려운 사업들을 현장에 안착시킬 때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그 도움으로 현장에 무사히 안착시켰던 그 성공의 경험들을 여기에도 적용을 시키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 교육 환경의 변화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뭐 AI 시대에 교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염려가 되는 거는, 근데 요즘에 학교에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뭐 복지, 돌봄부터. 근데 이번에 늘봄 지원 실장으로 교사를 배치하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사회적 요구나 복지 정책에 따라 그때 또 다른 교사들을 또 다시 행정 인력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실혁명, 자율적 수업 혁신이 중요하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현장의 전문성을 저해시키는 그런 정책을 수행한다?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죠. 제가 늘봄 지원실장이라는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공감을 해요. 근데 굳이 가장 학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는 교원들을 빼야 하는 건가?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선생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무슨 아이디어 있어요? 교육부에 좀 말씀을 드려주세요. 이 행정은 가르치는 건 교사가 하고, 근데 행정은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어떤 학교 행정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전담 행정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런 늘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떤 자문하는 역할을 교사의 이런 교육적 이런 역량,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지 행정 업무 자체를 교사한테 맡긴다는 건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미래의 변화를 맞이해서 그 상들이 발전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사들을 빼서 어떠한 행정일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건 너무 구시대적이고, 대선생님이 말한 거에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다라면, 지금 이제 생성형 AI 시대예요. 이제 대선생님도 전화를 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인터넷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콜센터를 이용할 때 대부분의 역할들을 이제 생성형 AI가 전담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적 서비스를 조금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나 학교폭력, 전담조서관,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충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이런 교육 관련된 전문가를 공고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마을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진정한 교육 자치 시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어떠한 교육 서비스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제 100세 시대죠. 퇴직교원들, 이제 62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들 한창이십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풀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 퇴직 교원들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행정에 대한 적응력도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을 늘봄 지원 실장에 이제 임명하려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들을 도입해야 되는데,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막는다, 이거는 억지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교사를 신분을 보면 교원이잖아요. 그리고 교육 행정 직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서로, 이게 제가 교육부의 안을 보면 이제 이런 임기제 연구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순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 저는 걱정되는 게, 뭐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교가 감소한다고 해서 이제는 남는 교사를 이렇게 행정 인력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 문을 여는 게 아닌가라는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음. 임기제 연구사라고 해서 교육적인 어떤 연구사의 명칭을 달고 있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면 실제는 행정 업무가 주가 돼 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뽑고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사를 전환 배치하는 게 수도 있겠다. 대현 선생의 아이디어를 이제 들으니까, 오싹한데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학생 수들이 줄어든다. 그럼 대한민국의 위기다 말하거든요. 저는 그럴수록 우리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굉장히 소중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을 위한 개별한 맞춤형 교육을 고민해야지 선생님들을 빼서 다른 행정 업무, 다른 업무에 돌리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적정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뭐 교육을 좀 교육답게 그리고 교사의 하는 업무를 좀 교사답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루 학교 교육의 어려운 점에 좀 접해 있는 교사들한테 임기제 연구사라고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행정 업무를 전담을 시키고 또 그분들이 어떤 진로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나 구체적인 인사 그런 게 하나도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어려움들이 많이 예상이 된다. 행정 업무에 맞는 행정 인력을 선발을 해서 학교에 이런 다양한 기능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가르치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교사라는 직업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현장의 사기를 저하는 어떤 악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교육부에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